한 분이 읽어보세요. 24체질 의학 소개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24 체질의학 소개. 한방치료의 근본은 생명력의 조절. 지금으로부터 약 2250여 년 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의학 최고의 원전인 황제 내경 소문에 치병 필구어 본이라는 구절이 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근본에서 부활하는 뜻으로서 필자가 오랫동안 임상을 하면서 수없이 되뇌어온 구절이다. 그런데 그 근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근본이란 바로 모든 인체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생명력의 모습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는 모르겠으되 거기서 뭔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었을 거고, 그 증상들이 나타난 것을 조합해서 현대의학에서는 무슨 병이다라고 진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과 이유는 모르는 채 그 병명을 치료한다면 그 병은 절대 근본 치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 근본을 치료하지 않았는데 증상만 완화됐을 뿐 다시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형성된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라면은 뭐 자동차가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휘발유를 넣으면 가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바탕인 생명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근본 대책이 쓰지 않는 거고, 그 근본 대책만 해결해 준다면 그 병증의 증상들은 소멸되기 시작할 거고 완화되기 시작할 거고, 그 치료가 지속된다면 그 병명으로부터 완전히 탈피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본만 찾아낼 수 있다면. 역대 의학들이 근본을 찾아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서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고. 나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생명력과 체질과의 관계. 그런데 이러한 생명력의 모습이 사람마다 육장육부의 편차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우리 인체에 여러 체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네. 뭐 읽으세요. 24 체질 발견.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여 년 전 동문 이재마 선생께서 사상 체질을 발견하셨고, 1965년 권도원 선생께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맥으로 체질을 감별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셨고, 8체질침법을 개발하셨다. 이 권도원 선생은 바로 염태환 선생의 스승이 되며, 염 선생은 말하기를 권도원 선생의 8체질 감별을 할 수 있는 맥법의 발견은 가히 청사에 남을 업적이다는 말씀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의 스승이시고 24체질의학을 창조하신 염태환 박사께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영등포 한방병원장, 동대학 신해 한방병원장을 역임하시고 위의 8체질침 연구를 하시던 중 1967년부터 198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인간의 24체질을 모두 맥으로 찾아낼 수 있는 맥도를 발견 완성하셨다. 선생께서는 그 후로도 20여 년의 체질침 임상 결과를 토대로 임상학적 확인을 거듭하여 24체질과 그에 따른 침법을 완성하여 마침내 2007년 5월 체질침 진료제요라는 저서를 한의학계에 내어놓으셨다. 그러나 이러한 24체질침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무슨 기상천외한 새로운 이론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체질의학, 사상의학, 8체질의학과 오행침법을 연계하여 24체질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한의원에 가보면
구리로 주조된 사람의 형상으로 표면에 경락과 경혈을 조각해 놓은 인형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동인이라고 한다. 제조자와 제조 연대를 알 수 없는 이 동인이 친구학이 탄생되는 이론적 모태가 되는데 이 같은 동인에 그려진 경락계와 경혈 그리고 현재 전하고 있는 경락설과 경락도는 한의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불가사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대 입학과 그에 따른 한의학의 임무는 다시 말해서 곧 그날부터가 이 동인과의 싸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한의사가 된 다음에도 이 동인과의 씨름은 계속된다. 수수께끼 중의 수수께끼인 동인의 음각된 경락과 경혈 그리고 정확한 원작자도 완성된 그 연대도 잘 모르는 경락도에는 비밀스러운 생명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경혈에 어떤 침의 정보가 주어질 때 기상천외한 효력이 발휘된다. 이러한 괴력의 덩어리가 바로 동인이 갖는 불가사의한 비밀이며 이를 규명함으로써 그 경혈과 경락에 침을 놓을 때 참으로 놀라운 효력이 발휘되어 질병이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 한의학에서 친구학의 영역이다. 예, 뭐 크게 여기 내용은 지금 읽으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앞장에 잠깐 언급되어 있는 생명력과 체질과의 관계는 조금 앞으로 읽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보시고 구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초정이 한번 읽어보시죠. 5페이지 친구학의 새로운 체계. 친구학의 새로운 체계, 오행침과 24체질 의학의 결합. 이러한 동인이 갖는 불가사의한 비밀 가운데 일부가 노출됨을 시작으로 2100년 전 진나라 명의 편작에 의해 친구의 진단과 경락치료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해석한 남경이라는 저서로 계승되며 그리고 1650년 조선이 낳은 불세출의 침술 명의인 사암도인의 저서 사암도인 친구 요결이라는 비장에 침을 써보니 오늘의 24체질 침법이 탄생되는 바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약 100여 년 전 사상체질 의학의 창시자인 동무 이재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이 세상에 나오고 이후 권도원 선생의 8체질 침법이 개발되었다. 8체질 침법의 창시자인 권도원 선생은 염태환 선생의 스승이 되시며 염태환 선생은 24체질 감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맥도의 발견을 통해 권도원 선생의 체질침을 가일침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사암도인의 오행침까지 포괄하는 방대한 친구학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24체질침이 완성되기까지의 2300년간의 역사성이다. 염태환 선생께서 이 동인이 갖는 비밀의 코드를 풀어 마침내 24체질 침술의 새로운 장을 여신 것이다. 즉 이들 어질고 어진 역대 명의들의 덕택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24체질 의학이다. 인간의 체질이 모두 24종류가 되며 이것은 어떤 한의학적인 논리나 숫자적인 문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성된 이후 24체질은 실제로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에야 비로소 모두 발견된 것이다. 마치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24체질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24체질 침법의 완성은 그간 2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비밀스러운 침술의 법칙을 밝혀낸 엄청난 사건이 되며 우리나라 자주의학의 입지를 반석 위에 세운 것이며 침술 연구를 하는 한의사들에게 천금 같은 보배가 되는 물론이거니와 24체질 침법은 자연스럽게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24체질 침법의 실제는 픽션이 아니라 책의 내용도 치료 결과도 모두가 논픽션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말 환희에 찬
그 마음으로 이 내용을 써내려갔지만은 이것은 임상을 경험해 봐서 확인될 때 본인들이 새롭게 느껴질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는 일단은 신뢰하는 입장에서 믿고 따라주고 또 임상에 활용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이 내용을 정말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신뢰하게 될 것이고 임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한의학의 위대함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금 까지는 그 개요의 소개라서 크게 설명할 것이 없고요. 또 24체질 치매 경이로운 효과 또 읽어보시죠. 24체질 치매 경이로운 효과. 인간의 체질은 체질맥을 기준하여 6.1%의 허실에 따라 24종류로 나뉘어야 되는데 필자는 이러한 24체질의 약을 임상에 적용한 이래 모든 환자에게서 거의 100%중의 치험을 보고 있다. 이처럼 24체질에 따른 체질 감별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는 경이로울 뿐이다. 이는 스승의 크신 은혜로 나는 임상을 하면서 그가 고뇌하고 고뇌하던 체질학에 대한 비밀의 문이 모두 열린 것이다. 스승의 은혜가 하늘과 같다더니 정말로 스승의 은혜가 하늘과 같다. 참다운 한의학의 옹고의 지신. 그러나 지금도 사상의학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은 활상의학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을 이단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하물며 24체질을 운운한다면 이단이 아니라 황당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 자세는 한의학의 발전과 임상의 확대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체질의학의 발전은 우리 한의학계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일이다. 불교의 논리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 손을 들어 중철을 떠가는 달을 가리켰다. 뭐라 하던 달은 온데간데 없고 손목만이 후세에 나왔다. 이 손목을 비단 무작위에 싸서 제단 위에 모셨다. 구약시대 성경, 예루살렘의 성직자와 바르새인들이 등에 업고 다니던 모세의 율법은 바로 그 제단 위의 손목이다. 모두 성당에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작정 기도를 하였다. 손이나 손가락을 가운데 놓고 1등 가는 학자들이 영과 토론으로 세월을 보낸다 해도 그 속에서는 정답이 도달하지 않는다. 법당에 가득한 경전의 내용이 아무리 호탕하고 도도한 것이로서니 달을 보라고 중천을 가리켰던 손가락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다. 불교 성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지월의 논리다. 무엇이 옹고이고 무엇이 지신이란 말인가? 옹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깊이 헤아려야 할 격언이다. 네, 이 부분도 그냥 읽고 넘어갈 부분인데 사실은 본인들 여기 모인 한의사들이 가만히 임상을 하면서 정말 어떤 것이 고뇌스러웠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근본을 알아채고 또 증상을 조합해서 어떤 심치료를 할 것이며 약 처방을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의학 내용 중에서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온고하느라고 세월 다 보냈어요. 지시는커녕 지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거기서 우리가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올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체질의학이란 읽어보시죠. 24체질의학이란 한의학은 증치의학과 체질의학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사상의학의 존재 이전에는 대부분 증치의학을 사용해왔다. 잘 아시다시피 사상의학의 4개 체질,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구별하고 각 체질에 대한 생리, 격리, 진단, 변증, 치료와 약물의 연계성을 갖고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현재 와서는 원돈 선생이 체질을 감별할 수 있는 맥법과 8가지 체질 맥도의 발견과 8체질 침법의 개발로 체질적인 침치료가 가능하게끔 되어 왔으며 8체질 의학에서 계승 발전되어진 24체질 침법은 염태환 박사의 24체질 맥도의 발견으로 각 체질별로 침치료를 할 수 있는 혈, 사지 말단의 4군데 혈을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밝히셨다. 24체질의 감별, 체질을 감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24체질 의학에서는 맥법, 염태환 박사의 24체질 맥도의 발견에 의존한다. 즉, 맥이 뛰는 모습이 좌우수 3군데 즉 6군데의 맥이 뛰는 모습으로서 24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으며 체질침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상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재만 선생이 이제 그 책에 어떤 것을 감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뭐 성정으로 이제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는 한 내용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사상 체질을 연구하는 그 한의사들이 다양하게 오링 테스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음식물의 선호도라든지 또 아니면은 성격이라든지 생김새,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체형사상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로 상부 골격을 자로 재서 체질을 감별하는 방법도 상하고 다양한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방법의 장점도 있겠고 또 어떤 부족된 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하는 어떤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맥으로 감별을 하고 나서 그 체질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다면은 그 체질에 해당되는 침을 바로 시술해 보고 나서 한 15분 정도 경과했을 때 체질이 감별이 정확히 됐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만약에 체질이 감별이 잘못 이루어졌다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또 감별을 일단 그 방법은 그걸 이제 부작용이 났으니까 그 침을 거꾸로 바로 놔버린대요. 그러면 그 입력된 내용은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다시 정진해서 찾아서 하면 되고 못해도 2-3번, 3-4번 하면은 한 번 찾아낸 체질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환자가 어떤 증상이나 질병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차트에 기록된 그 체질이 확실하게 감별된 것이 침으로서 확인되고 나면은 항상 그 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질 감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진단 치료에 굉장히 수월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맥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후에 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맥도의 모습도 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고 보통 우리 한의사들은 사암침법의 내용들, 정격습격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체질만 찾아낸다면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체질 치료 한번 읽어보시죠. 체질 치료는 병을 조차 치료하는 증상치료의학이 아니라 인체의 본바탕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이다. 병명이나 병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각 개인의 체질적 불균형을 침과 약물로서 잡아줌으로써 인체 생리기전이 건강할 때 모습으로 변화되므로 병명으로부터 병증으로부터 회복될 뿐만 아니라 컨디션이 회복되므로 건강 증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료의 기준이 아니라 인체 자체의 기의 불균형이 치료 대상이 된다.
이것이 체질적 12장부의 허실로 확인된 24체질을 의미함. 즉 24체질을 감별하여 편중된 기의 변이적 상태를 체질침, 체질약물, 체질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기의 생리적 평형 상태인 본래 건강한 생리적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질병을 치유함은 물론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것을 체질치료라 한다. 과거의 의학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무시했다. 이것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의 장애 요인이 되었고 오진이나 약물의 부작용과 같은 폐단이 있었다. 체질에 따라 허약한 장기가 다르고 병의 진전이 다르며 침에 대한 반응도 약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 그러므로 침치료법이나 사용하는 약물도 구분되어져야만 한다. 병과 증상이란 생리적 불균형의 결과이므로 병이 된 바, 증상이 생긴 바를 즉 근본을 치료해야만이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체질적인 치료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도표에서도 그렸지만은